언제 가도 반가운 섬, 강화. 구석구석 발길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있는 섬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수천 년간의 역사가 응축된 섬이자 지붕 없는 박물관, 돈대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강화도. 이외에도 강화도를 수식하는 말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을 담아내기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강화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말. 그 말은 울림입니다. 강화의 울림. 그 첫 번째 강화의 울림을 찾으러 지금 떠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초지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행작가 김물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행하는 방법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름하여 언택트 여행, 비접촉 여행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슬기로운 여행을 이곳 강화도에서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150여 년 전 조선의 최전선이었던 초지진. 강화해협을 지나는 첫 관문으로 수많은 적군과 맞서 싸웠던 곳입니다. 치열했던 현장은 역사 속으로. 이제 김포와 광화를 이어주는 초지대교와 평화롭게 고요히 흐르는 바닷물만이 남아있는데요. 이 물길을 따라 언택트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의 해안도로는 약 90km에 이르는데요. 저는 초지진을 시작으로 황산도, 동검도를 지나 동막 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즐겨볼까 합니다. 초지대교 남쪽에 위치한 황산도. 섬이라고 하지만 강화도와 황산도 사이 연륙교가 이어지며 사실상 육지화가 된 곳인데요. 그 전에는 섬 주민들이 강화를 가기 위해선 배를 탔다고 합니다. 황산도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길을 꼭 걸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걸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황산도 앞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얀 돛을 펼친 붉은 어선의 외관. 참 독특하죠? 황산도 어판장입니다. 황산도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자연산 해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농어가 잡힌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싱싱한 해산물. 안녕하세요. 아니, 엄청 싱싱해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뭐 이끼 제거기나 이런 거품 제거기를 뿌리지 않고 바닷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그렇구나.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기분인데 요즘에는 뭐가 맛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잡아오는 농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양식들은 항상 여기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희가 받아서 써요. 네네. 근데 잡으면서 하기도 하는데 그물 자체가 지금은 금어이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어요. 금업이구나. 낚시만. 네, 낚시로. 저런 농어나 이런 것들은 낚시로 잡아오는 거죠. 그렇구나. 이곳에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부모님 때도 한 30년 하셨고 저희가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18년. 정말 오래 하셨는데.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그러면은 지금 황산도가 육지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의 모습, 지금 모습을 다 겪으셨네요. 겪었는데 뭐 어렸을 때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35년 전 네네. 쯤에는 여기 낚시터 있는 그 다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면 걸어 들어오고 네네. 물이 차면 배로. 그럼 걸어서는 한 몇 분 정도 걸렸죠? 5분도 안 걸리죠. 5분? 그럼 배 타면은 한 배 타면 탔다가 내리면 되는데 바로 짧은 내리면 되니까. 거리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도 물이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육지화가 되고 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확실히 많이 달라지긴 했을 것 같아요. 자꾸 변해는 가고 있죠. 그 예전에는 여기가 더 많이 자연적인 풍경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변해 가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한데 지금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저희 어촌계하고 어촌계 어른들이 이 황산도라는 곳을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황산도의 호젓한 풍경만큼이나 제 마음에 와닿은 풍경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저만의 방식으로 담아봤습니다. 황산도 둘러보고 또 업현장도 보니까 이곳이 이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또 이곳이 살아 숨쉴 수 있었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한장이라는 큰 배가 주민들의 파도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이렇게 바다 위에 업한장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궁금하시죠? 저만의 상상력을 더해 황산도 사람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강화도 남단에 위치한 동검도. 동검교가 생기면서 강화와 이어진 섬인데요. 동검도는 한양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검문하던 곳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탁 트인 풍경 때문일까요? 기분이 절로 좋아졌는데요.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사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지만 최근에는 캠핑장, 펜션 등 도시생활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저도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와, 여기 뷰 진짜 좋다. 드넓은 동검도의 갯벌이 펼쳐집니다. 바다가 남기고 간 민낯, 마치 동검도 속 다른 행성에 온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힐링을 베푸는 섬. 저도 천천히 쉬어가 봅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동검도에서 나와서 이어지는 해안도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갯벌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갯벌에 핀 자줏빛 칠면초, 강화갯벌의 주인들. 너른 갯벌의 자연을 풍경 삼아 걷고 있는 이곳은 선두리 갯벌마을입니다. 예로부터 뱃머리를 돌려야 부두에 배를 댈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선두리. 생태 환경은 물론 해안을 따라 걷기 좋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들고 바다 생물이 만들어낸 울퉁불퉁한 갯벌. 바닷물이 드나드는 길을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갯고랑이라고 하죠. 갯벌의 수로인데요. 물이 쫙 빠지고 나면 갯골이 생겨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바다 밑에 숨겨진 비밀 지도가 쫙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다가 그려놓은 갯벌 지도. 이 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해안도로를 따라 오밀조밀 모여있는 마을. 선두리 갯벌마을은 20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마을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마을 언덕에 위치한 이곳, 마을의 오래된 교회인데요. 여기가 100년이 된 교회인데 항일운동의 불씨를 키웠던 진원지라고 하니까 이 단단한 석조 건물이 더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강화 항일운동의 진원지인 산후성전은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강화군 전체로 항일운동의 불씨를 키웠는데요. 당시 선두리 교회의 장로였던 유희철 선생은 이곳에서 항일운동을 모의하고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등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강화의 치열했던 역사가 이곳에 또 남아 있습니다. 선두리 갯벌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느낀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느낌을 그림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부작 걸으며 느껴본 선두리 갯벌마을은 제게 평화로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마을로 다가왔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달콤한 마을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초콜릿빛의 선두리 갯벌이 더욱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강화에서 가장 큰 모래톱을 자랑하는 동막해변. 천혜의 갯벌을 품은 곳이자 광화도 본섬의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을 기다린 바다. 이곳에서 오늘 여행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저의 강화의 울림은 바다가 주는 위로입니다. 바다가 두 가지 얼굴,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죠. 너도 있는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강화의 울림은 바다가 주는 위로입니다.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동남쪽 해안도로를 따라 즐겨본 강화도 언택트 여행. 밀물과 썰물이 만든 바다의 작품은 새로운 영감을 떠오르게 하고 그 풍경은 잔잔한 위로가 되어 강화의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강화 바다가 주는 위로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